세계 최대 이벤트 올림픽이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팬데믹 여파로 규모를 축소해 치러진 지난 도쿄 대회와 달리 8년 만에 관중과 함께하는 올림픽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죠. 그런데 파리 올림픽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뜬금없는 비난을 퍼부으며 엄청나게 날이 서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이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딱히 한국 때문도 아니고 파리 현지가 한국과 중국을 다르게 대우했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체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꼭 배 아파하면서 딴지를 거는 나라가 있죠. 네, 바로 중국입니다. 사실 올림픽 직전 각 나라별 선수단 단체복이 발표됐을 때부터 중국은 자신들의 특기인 한국 비난하기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이번 파리 올림픽은 패션 올림픽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나라의 단복들이 시선을 끌었는데 프랑스, 미국, 영국 외에도 전통미를 살려 극찬을 받은 몽골 단복 등 여러 단복들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말끔한 디자인의 대한민국 선수단 단복 또한 공개와 동시에 숱한 화제를 모았는데요. 한국 대표팀이 푸르게 빛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벽청색 디자인과 안감에는 청화백자 무늬, 전통 관복 재해석한 벨트로 포인트를 준 단복이었죠. 심플함 속에 대한민국을 나타낼 디테일함이 숨어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단복 하나로도 유치함을 숨길 수 없었나 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 선수단 단복을 두고 연진이 죄수복 같다며 조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급기야 단복을 입고 있는 한국 대표팀과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 속 악역 박연진이 수의 차림으로 앉아있는 비교짤을 올리며 자기네들끼리 선 넘는 댓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표지를 보니 교도소 집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어느 공장 작업복인 줄 알았는데 우승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옷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고 모델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하하, 잠옷과 죄수복 사이 비슷한 스타일의 것을 목욕탕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옷 안감에는 중국 전통 문화인 대나무 문양이 그려져 있던데 양심도 없나 봐요. 한국은 패션의 나라 아니었나? 어쩌다 저 지경까지 된 거지? 반면 중국 단복을 보면 몇십 년째 빨간색 수트 디자인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쯤이면 다른 나라의 단복을 조롱할 시간에 자국의 단복을 보고 아쉬움을 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중국의 시청을 허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더 글로리를 알고 있는지 여러모로 아이러니한 행보가 아닐 수 없는데요. 아무튼 얼토당토하는 중국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단의 단복은 가장 멋있는 유니폼 탑10에 당당히 올랐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19일 전 세계 가장 멋있는 유니폼 10개를 선정해 소개했는데 여기에는 한국 선수단의 청색 수트 단복이 포함되며 중국인들은 뻘쭘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조롱거리 하나가 사라지자 이번엔 BTS의 멤버 진이 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선 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진의 성화 봉송 현장에 수많은 팬이 몰려 파리 일대가 잠시 마비될 정도였죠. 이걸 보고 중국은 BTS가 여기에 왜 왔냐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한편 BTS 멤버가 올림픽 성화 릴레이에 참여한 건 한국 기업이 스폰서로 나섰기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성화봉송 주자는 스폰서로 정해지는 것이 아닐 뿐더러 설사 그렇다고 해도 스폰서로 정할 경우 중국이 1순위가 되어야 하죠. 실제 중국에서는 이번 파리올림픽에도 스폰서로 막대한 광고 스폰서 비용 뿌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대우가 다르다며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프랑스 현지에서 BTS 진을 보기 위해 수십 시간을 걸쳐 날아오는 등 올림픽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른 모습이었죠. 게다가 올림픽위원회의 중국 선수단에 대한 대접도 매우 좋지 않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파리올림픽 출전을 위해 프랑스에 도착한 31명의 중국 수영 대표팀은 불과 며칠 사이에 200번이 넘는 도핑 테스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6번에서 7번의 테스트를 받은 셈이죠. 같은 기간 다른 나라의 선수들이 평균 3회 정도의 검사를 받는 것과 대비되는 양이었는데요. 이에 중국 언론은 세계수영연맹이 중국팀을 타깃으로 삼은 것 같다며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왜 우리만 차별하냐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중국 측의 불만과 달리 자업자득이란 평이 많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4월 도쿄올림픽에 참가했던 23명의 중국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사용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엄청난 파장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23명 선수에게서 모두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성분은 러시아 피겨 선수 발리에바의 징계 근거가 된 성분이었죠. 그런데 당시 논란이 됐던 선수 가운데 무려 11명이 이번 파리올림픽 대표팀 명단에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수영 선수들은 올림픽위원회의 집중 단속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미국은 FBI까지 투입해서 수영연맹을 닥달하는 등 중국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은 이악 물고 차별이라 말하고 있지만 자유와 공정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질타받아 마땅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마저 은근히 중국 돌려가기를 시전 중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나이키가 있습니다. 나이키는 올림픽을 기념해 중국 공식 홈페이지에 광고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영상 속에는 아시아인 여성 선수가 탁구채를 핥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를 본 중국 누리꾼들은 곧바로 중국인을 비하하는 광고라고 비판했는데요. 탁구는 특히 중국에서 상징적인 스포츠 종목이고 중국이 제일 자부심을 갖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나이키가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데도 버젓이 이런 광고를 게재한 건 명백한 비하라며 열을 올린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은 웨이보에 탁구 경기 중 탁구채를 핥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역겹다는 항의 댓글을 남기고 있었는데요. 급기야 일각에선 신장 위구르 사태가 생각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2021년 나이키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탄압을 비판한 후 제품과 원자재를 조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죠. 이에 대한 반발로 중국 내에서는 나이키 운동화를 모조리 불지르는 등 불매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는데요. 당시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은 나이키가 일부터 광고를 통해 중국을 돌려가기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이죠. 이와 반면 K-팝 열풍으로 인해 지금 파리 현지인들은 한국을 엄청나게 환영하며 한국 선수단에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탁구 선수 신유빈의 챌린지 영상을 따라하는 등 한국 대표팀의 활약을 간절히 바라고 있죠. 실제로 K-팝 팬이라고 밝힌 한 현지인 여성은 한국 선수들이 대회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메달도 따길 바랍니다. 금메달 할 수 있어라며 자국의 선수단을 응원하는 게 아닌 한국 선수단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환영에 보답하고자 한국도 올림픽이 개최되는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코리아 하우스를 파리 현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파리 한복판에 3층 건물을 임대해 운영되는 이 행사엔 K-팝과 K-뷰티, K-푸드 등 풍성한 한국 문화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들이 마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K-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반영해 K-팝 커버 댄스 공연, 비보잉 공연을 개최하고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K-팝 댄스 수업도 진행할 예정이죠. 이외에도 대규모의 한식 섹션이 펼쳐지는 등 벌써부터 외국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오픈과 동시에 엄청난 현지인들과 해외 관광객들의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전망되죠. 이렇듯 한국, 상반된 온도 차이에 한국을 향한 중국인들의 자격지심은 극에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이런 식의 질투에도 전혀 방해받지 말고 우리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값진 성과들을 안을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